알아도 쓸데없고 몰라도 상관없는 일상의 소소한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시즌2 8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량의 지식놀이터 진행자 한량입니다. 오늘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대화에서 친밀감을 높이는 법. 여러분은 상대방과 대화가 깊어질수록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상대방과 친해진다는 생각에 혹은 상대와 대화가 잘 통한다는 생각에 즐거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상대방과 대화가 깊어질수록 한 가지 걱정이 앞서는데요. 제 깊어지는 질문이나 이야기가 상대에게 신뢰가 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입니다. 이런 걱정들이 상대가 제가 잘 모르는 낯선 사람일 때는 더 심해지는데요. 그래서 저는 낯선 사람과 대화에서 그냥 통상적인 수준의 질문과 이야기만 반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상대의 개인적인 취향을 묻는 질문도 저는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가 먼저 속 깊은 이야기를 꺼내지 않으면 겉도는 이야기만 반복하다가 대화가 의미 없이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친해지고 싶었던 상대와 어색한 대화를 마치고 뒤돌아서 안타까워했던 적도 많았는데요. 제 이런 조심스러운 모습이 오히려 상대와 친밀해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선정한 이야기 주제는 대화에서 친밀감을 높이는 법입니다. 더 깊은 관계를 원한다면 속 깊은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 낯선 사람과 더 친해지려면 그리고 대화를 더 즐겁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대와 친밀감을 높이기 위한 여러분들만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낯선 상대와 친해지기 위해서는 상대에게 스스럼 없이 다가가고 유쾌한 스몰 토크로 즐거운 대화를 이어가는 능력도 중요할 텐데요. 사실 잡담과 가벼운 농담만으로는 상대와 깊은 친밀감을 쌓아가는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가벼운 잡담 수준의 대화에서는 상대방과의 공통점을 찾기도 어렵고 개인적인 생각을 드러내거나 속 깊은 감정을 담아내기도 힘드니까요. 전문가들은 낯선 사람들과 대화에서는 가벼운 잡담보다 오히려 속 깊은 대화를 시도하는 것이 친밀감을 높이는 데 효과적이라고 하는데요. 그 이유를 한번 알아봅시다. 의미 있는 대화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든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낯선 사람과 대화할 때 가벼운 잡담보다 속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이 정신적 행복감을 높인다고 합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예상, 즉 상대의 개인적인 생각이나 감정에 대해 질문하는 것이 상대를 불쾌하게 할 것이다 라는 예상과는 전혀 다른 연구 결과인데요. 이에 대해 시카고 대학교 니콜라스 애플리 교수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더 깊고 의미 있는 방법으로 다른 이들과 연결된다는 것은 사람들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에 참여하는 것을 꺼려한다. 이는 흥미로운 사회적 역설이다. 속 깊은 대화는 친밀감을 높인다. 낯선 상대와의 속 깊은 대화가 더 친밀한 관계를 만드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면 왜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그런 노력을 자주 하지 않을까요? 이 질문과 관련해서 시카고 대학교 부스 경영대학원 연구팀은 1,800명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한 실험을 진행했는데요. 실험 참가자들은 2명씩 짝을 지어 연구진이 제시한 주제에 대해 서로 대화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가벼운 주제에서 무거운 주제까지 다양했는데요. 예를 들어 가벼운 주제로는 지난달에 본 TV 프로그램 중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인지, 오늘 날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등이 포함되어서 대화가 전형적인 잡담으로 이어지게 유도했습니다. 반면 깊고 무거운 주제는 더 개인적이고 친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했는데요. 예를 들어 다른 사람 앞에서 울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는지, 만약 자기 자신과 삶, 미래 혹은 그 밖의 것에 대해 진실을 알 수 있다면 무엇을 알고 싶은지와 같은 주제에 대해 파트너와 솔직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했습니다. 실험 전 연구팀은 참가자들이 예측하는 대화의 분위기와 기대감 등을 조사했는데요. 상대와 대화하는 게 얼마나 어색할지, 대화 이후에 상대와 어느 정도 친밀해질 수 있을지, 그리고 얼마나 대화를 즐길 수 있을지에 대해 예측하도록 한 겁니다. 대화를 마친 후 실험 참가자들은 실제로 대화가 얼마나 어색했는지, 상대와 어느 정도 깊이 친해졌다고 느끼는지, 대화가 얼마나 즐거웠는지 다시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그 결과
사전에 예상했던 것보다 실제 대화에서 참가자들은 어색함은 덜 느꼈고 오히려 낯선 상대와 대화에서 더 큰 유대감과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해 애플리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깊은 대화에서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다가갈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실제로 얼마나 신경 쓰고 있는지 깨닫게 된다. 상대가 다시는 못 볼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감동적인 대화를 만들어낸다. 자기 공개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자기 개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기 노출 혹은 자기 공개라고도 하는 자기 개방은 자신이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고민하고 무엇을 꿈꾸는지 혹은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고 어떤 생각을 품고 살아왔는지 등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자기 개방성이 낮은 사람은 자신의 내면을 나타내는 속 깊은 화제는 피하기 때문에 내면 생활을 포착하기가 어려운 유형인 반면에 자기 개방성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생각이나 경험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내면 생활을 파악하기가 쉬운 유형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상대방과의 대화에서 적절한 자기 개방성은 상대방과의 친밀감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그럼 한 가지 질문이 생기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자신을 오픈하고 어느 수준까지 자신을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기 공개는 상호적이다. 자신의 은밀한 생각을 공유했다면 상대도 똑같이 해야 한다. 등가 교환이 일어나지 않고 상대가 거짓말하는 느낌이 든다면 그 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좋다. 우리는 상대와 사회적, 정서적 유대를 형성하면서 서로 사적인 면을 공유하며 마음을 여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신의 사적인 면을 상대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은 타인을 신뢰한다는 의미인데요. 하지만 자기 공개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상대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낼 때 관계의 불균형 혹은 관계의 불평등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공개와 더불어 상호성이라는 구체적인 조건을 실천해야 하는데요. 상호성은 상대가 공유하는 만큼만 자신도 공유하는 경향을 말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제공하는 신뢰, 성실, 그리고 공감 등에 비례한 자기 공개가 상대와의 관계를 균형 잡힌 관계로 그리고 건강한 관계로 만드는 지름길이 됩니다. 결론. 평소에 상대의 개인적인 생각과 감정에 대해 자세히 물어라. 마지막으로 속 깊은 대화와 자기 공개에는 이런 좋은 점이 많은데 우리는 왜 일상에서 이런 깊은 대화를 꺼려 하는 걸까요? 시카고 대학교 애플리 교수의 연구팀은 우리가 평소에 깊은 대화를 꺼려 하는 이유를 남들은 나의 깊은 생각과 감정에 대해 관심이 없을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 때문이라고 추측했습니다. 인간은 깊은 사회성을 가지고 있고 대화를 통해 보답하는 경향이 있다. 애플리 교수의 말인데요. 대화를 통해 낯선 사람들과 의미 있고 중요한 것들을 공유할수록 그 보답으로 의미 있는 친밀감과 사회적 유대를 얻을 수 있다는 건데요. 대면 활동이 늘어난 요즘 낯선 사람과 대화할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상대와 더 깊은 관계, 의미 있는 대화를 원하신다면 속 깊은 주제로 대화를 시도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요? 물론 상대방의 상황과 분위기에 맞춰서 대화의 수준과 깊이를 조절하는 센스는 우리 필수 장착하셔야겠죠. 그건 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매너일 테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 뿅.